영연방이 보면 영국을 포함해 총 인구가 25억 명인 56개국 회원국입니다. 이걸 놓치기엔 너무 아깝다. 미 달러를 국가통화로 전환해서 파운드 사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25억 명이에요. 네, 그거를 갖다 미 달러 통화권으로 파운드화도 살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부분인데요. 이걸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 기초를. 그래서 되게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캐나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있고 영연방 나라들 구성을 보시면 56개국인데요. 이걸 놓치기 이게 너무 아깝다라는. 뭐 스코틀랜드 같은 거 만약에 이렇게 독립해서 유럽 쪽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영연방 큰일 나죠. 아무도 이렇게 영국 중심으로 영연방에 뭉치려고 하지 않죠. 이렇게 약한 나라는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법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네,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네. 인구가 2015년 기준에서 25명이라고 하는데 23.28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아깝잖아요. 영국과 몰타, 키프로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도 그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몰디브, 브루나이, 캐나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바하마, 그레나다, 도미니카 연방,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벨리즈, 앤티카 바부다, 세인트 키즈, 네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 나이지리아, 시메라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미국, 우간다, 케냐, 말라이. 그래서 아프리카의 경제를 확대를 좀 시켜줌으로써 달러가 유통을 거기 시켜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달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데 훨씬 더. 우간다, 케냐, 말라이, 잠비아, 감비아, 보츠와나, 레소토, 모리셔스, 에스와티니, 세이셀, 나미비아, 카메룬, 모잠비크, 루안다, 가봉, 토고,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나우루, 톤가, 사모아,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그다음에 키리바시, 바누아투가 있고요. 옛 회원국은 아일랜드, 짐바브웨가 있겠습니다. 해체된 회원국은 말라야 연방, 뉴펀들랜드 자치령, 탕가니카, 잔지바르. 가입 희망국은 소말리랜드, 수단, 남수단, 수리남, 부룬디, 짐바브웨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경제 블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달러 블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서둘러야 되지 않나요? 영국이 더 지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이게 영국에 있던 그 금기관이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의 무역 적자를 보겠습니다. 파운드화가 위상이 가치가 없는 통화로 기록됐을 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아무리 군사력이 좋고 무역이 좋고 경제가 국내 투자가 좋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통화 가치가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지.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적어도 해외에서 영향력을 여기에 발휘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지 국가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만약에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를 통화 가치를 폭락을 시켜서 무너뜨려 버리죠. 그 나라가 자원이 많고 자기네들 인구가 많고 자기네들끼리만 거래를 해도 사고 팔고 해도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뭐 식량 같은 것들 먹을 거 다 자기가 생산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요. 해외에서 모든 것을 다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러시아도 그렇지 않나요? 석유가스가 무너지면 러시아도 앞으로도 상당히 살기 힘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사고파는 이런 기업을 활성화시키거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러시아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에가 장기적인 무역 적자가 있고요.
영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독일이다. 수출액 기준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무역 적자가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한가하게 관세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달러 붕괴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 후에 달러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보유하기를 좀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의 국내 은행들도 많이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기존에는 작년에만 봤어도 제가 손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감추기보다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여기 부도나지 않게 해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영국이나. 달러 체계 한가하게 관세할 때가 아니다라고죠. 이제 달러 구조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붕괴되지 않게 이것을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전 세계에서 미국채를 보유하거나 달러 표시 채권을 보유하기를 꺼려한다면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의 전망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거는 이런 부분은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그 나라 채권이 부도가 나면 끝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냥 간단히 이렇게 우회해서 의결해서 키보드로 찍는 세계로 가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때문에 안 할까요? 한가하게 관세 정책을 취할 때가 아닌데 진짜 한가한 거죠. 네, 참. 영국의 장기적인 무역 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게 그동안 영국도 계속해서 이렇게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되면 계속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제 힘을 잃었을 때 아무도 파운드화 국채를 사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파운드화로 지불하면 되는데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이 됐다. 아무도 파운드화 표시 채권을 사지 않는다. 우리 파운드화 싫다 하는 미 달러나 유로화로 달라고 했을 때 그러죠. 그거를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렇게 그런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한가하게 관세 정책을 취하거나 막 이렇게 무역 확대를 하는 어느 세월에 몇 년 걸릴까요? 성공이 날까? 미국도 지금 되게 한가하게 관세 정책하고 있네. 자기네들이 달러 표시 채권을 가진 나라들이 다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의 금융 어떤 달러 패권이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관세 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하시라. 진짜 한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중요한 나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국은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가 계속돼서 상당히 좀 여기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파운드와 우리 안 받겠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통화로 국채를 발행을 했을 때 파운드 표시로 발행했다 아니면 미 달러나 유로화 표시로 발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디서 자기가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상대방 나라 통화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벌어와야 되는데요. 무역을 통해서 벌어오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금융 투자를 통해서 벌어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라가 무역 적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그 나라가 이게 문제가 크죠. 적어도 대외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빚을 질 때 자기네 나라 통화로 빚을 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키보드 찍어서 갚으면 되는데 다른 나라 통화로 이렇게 빚을 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나라 통화로 해야 될 때 그건 뭐 다른 나라 달러 표시나 유로 채권으로 이렇게 빌려 가지고 채권이든 뭐든 이게 여기서 차관을 빌려 가지고 다른 나라 투자했을 때는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죠. 내가 이렇게 돈을 찍는 나라가 아니고 찍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 통화를 벌어서 갚아야지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이 국채 부분을 꼭 자기 통화로 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기 통화로 발행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통화가 많이 풀리니까 통화가 부동산이 뭐 그렇게 어떤 그 시중의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일단 흡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된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상관없는데요. 네,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은 여전히 있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자금은 여전히 있어요. 국채 부분이 엄청나게 기록적인 규모로 발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지는 않아요. 그 나라 통화량을 좀 늘려갖고 흡수를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령 그 나라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를 해주면 시중에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채권 충격을 해서 자산 가격, 금융자산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충격을 받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금리를 높이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시장, 채권시장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기 모든 거래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죠. 금리를 높이고 그것도 급작스럽게 금리를 높이고 앞으로 계속 높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기가 갑작스럽게 위축이 되죠. 이것을 계속 반복 그렇게 변동성이 높아지면 금리가 이렇게 그런 나라가 경제가 잘 될 리가 있나요? 네. 장기적인 저금리 속에서 올라가고 금리가 안정적이었을 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모든 자산가. 그 나라 국민들이 부자가 되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돼요. 소비를 많이 하거나 경제가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자기 자본이 많게 되죠. 자기 자본이 많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기업이나 일단 자기 국민들이 그래서 활발하게 사고팔고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 인구수가 좀 많거나 이러면 젊은 층이 많거나 젊은 층이 돈이 없으면 소비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상당히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활발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수출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가 많아져야지 자본이 국민들이 확충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서로 사고팔고를 많이 해야지. 그러면 외국인들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부분에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서 건설 시장을 다 차지해 버린다. 그렇게 해서 한국인이 일자리를 구할 데가 없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일자리를 찾아야 돼야 될 텐데 일용직에서조차도 일자리가 별로 없답니다. 예, 뭐 불법 체류자들이 다 차지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모두가 부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내에. 그러면 적어도 약간 사회에 저소득층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을 살게끔 해줘야 되는 아니면 국가에서 재정을 풀어서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줄 수는 있지만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는 사고팔고는 열심히 해야지 그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 우리나라도 5천만이지만 계속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의 전망이 어두운데요. 서로 사고팔고를 그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라도 사고팔고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특정 국가에 한해서만 이렇게 왕창 돌아버리고 이것도 곤란한 부분이긴 해요.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네요. 네. 그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그 나라 통화가 폭락이 되는 겁니다. 통화 가치가 없어요. 그 나라 통화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사지 않는 것. 이게 제일 그 나라 목숨이 달려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자기 자체로 식량을 다 생산하고 해외 전 세계 나라와 거래를 안 해도 자기 나라가 인구수도 충분하고 모든 걸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보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업 입장이라면 해외에서 많이 팔던 것이 팔리질 않으면
그렇죠. 당장 직원들부터 해고하고 기업 규모도 축소를 하고 투자도 할 수가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쟁해서 안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뭐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도 많이 팔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보장한다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그렇죠. 국내에서 서로 사고 팔기를 많이 해야 돼요. 국내에서 많이 사고 팔기 해야 되는데 적어도 국내 인구수가 적었고 자원도 빈약하다. 자원도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나라 확대를 해서 사고 팔고를 많이 해줘야 되나. 외국에서 많이 사버리면은 국내에서 안 사버리고 그러면은 국내 산업기반 중소기업이라든지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근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죠. 내부적으로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업팔기를 통해서 뭐가 늘어나야 될까요? 네, 자본이 자기 자본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재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랬을 때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이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부동산조차도 투자할 곳을 찾기가 되게 힘든. 자본주의 특성상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강남 땅도 만 원 할 때가 있었고 몇천 원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이 보면 자본주의 특성상 2025년도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볼까요? 강남 부동산이 강남 개발하기 전에 강남 투자 좀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강남에는 경남 땅이 할인 중 좀 저가로 좀 이렇게 싸게 해서 그래도 강남에서 제일 소비를 많이 하나 어느 정도 여기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강남 좀 끝물일 수도 있어요. 강남 투자는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투자든 빌딩 투자든 뭐 이렇게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죠. 근데 뭐 지역별로 많이 모이는 데는 또 올라가고 그러겠지만은 전체적인 것은 강남은 좀 투자주의보네 생각합니다. 이런 강남이 어, 1960년대 강남역 짜장이 얼마였게요? 평당 200원. 한다기도 그렇죠. 되게 뭐, 짜장면 한 그릇이 그 보면 200원, 300원 했다는데 지금 2025년도죠. 그럼 60년이니까 40년 전에 65년 지났네요. 200원짜리가 지금 얼마일까요? 저기 보시면은 정부 정책을 따라서 이렇게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1967년은 평당 3,000원으로 뛰었습니다. 200원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20배 뭐 30, 그렇죠. 10배 올랐다 뭐 이런 mek 되는데 그 다음에 1969년도에는 얼마였을까요? 1960년대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한남대교 개통, 그 다음에 정부고속도로 개통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평당 3,000원이니까 얼마죠? 열 몇 배 뛴 거 아니에요? 15배 뛰었나? 그죠? 15배 뛴 거죠. 근데 그 불과 2년 후에는 평당 5,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럼 얼마 뜁니까? 이렇게 10년 사이에 2,000원, 200원, 평당 200원짜리가 평당 5,000원 넘었으면, 그렇죠. 25배 상승한 거죠. 그 다음에 1971년도에는 딱 1년 사이에 평당 5,000원짜리가 평당 14,000원에서 26,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럼 몇 배죠? 1년만 버텼으면. 1년만 버텼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200원짜리가 16,000원이다. 예상, 재밌잖아요. 계산해보면. 80배, 80배. 놀랍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 땅이 만약에 홍콩의 10분의 1만이라도 되면 제주도 땅 전체 사야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조심해서 접근해서 희망적인 고문을 주고 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주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고령에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강북 부동산 중에서도 교통이 좋은 곳 위주로 먹자금을 투자하고 제주도 땅을 투자해야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조심하시라. 뭐 건방 땅값 안 올라간다 그래서 1967년도에도 압구정 신사 잠원 일대 땅값이 평당 200원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과 담배 한 갑이 50원이었다. 놀랍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경남 땅값이 16만 배가 상승이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2010년도 뉴스에 그것도 그래서 무려 16만 배가 상승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네. 가는 15년 동안 강북 땅값이 15배에서 뛸 동안 강남은 2000배 뛰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국토 개발을 할 때나 도시 개발을 할 때 정부의 정책 또는 지자체의 정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시 계획을 할 때 어떤 쪽을 발전시킬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발전되는 쪽을 사야 됩니까? 발전 안 되는 쪽. 발전되는 쪽을 사야 되겠죠. 부자들이 거기 가는 곳을 사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렇죠. 부자들이 가는 쪽을 사셔야죠. 부자들이 숫자가 많은 것이 좋습니까? 적은 쪽이 숫자로 적은 쪽이 낫습니까? 부자들이 많아지면 거래 금액 단위가 틀려지는 거예요. 강남이 2014년 1월 22일자 뉴스인데 15년 동안 강북 땅값이 15배 뛸 동안 강남은 2000배. 그러면 누구나가 원하는 노른자이, 누구나가 원하는 황금성이 좋은 투자를 싸게 나왔을 때 비싸더라도 사야 됩니까? 무인도 있다 사야 됩니까? 무인도 있다 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요. 사람이 줄어들거나 더구나 이렇게 가난한 이렇게 소득계층이 줄어들면 이게 그거 올라가는데 한계가 소득이 별로 뒷받침이 안 되는 데는 올라가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은 인구수가 거주하는 곳이 땅값이 올라간다 인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모두 국채로 이렇게 발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날은 통화로 갚아버리면 되는데요. 찍어서 키보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어떤 영국이나 한가하게 관세 정책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 매달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10년 사이 1900 보면 1963년에서 77년 사이에 서울시 전역의 집가는 87배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강남 지역의 집가는 176배 폭등했다. 정권이 앞장서서 개발을 밀어버렸다.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정부의 정책을 봐야 될까요? 나는 지자체 정책.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이렇게 16만 배 강남 땅값이 올랐다는 400원짜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200원짜리인데. 오르는 곳을 사야 됩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황금 노얄 자리를 사야 됩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황금 노얄 자리였는데 내수가 이렇게 내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옛날만큼은 그래서 주요 상권이 서울 주요 상권이 다 무너지고 쿠팡이라든지 온라인의 이렇게 발달로 인해서 다 갖다 주니까 딱히 돌아다니는 이유가 없고 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10년 후면 지금 당장 1인 가구 40% 서울에만 돌아다닐까요? 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온라인에서 게임하고 이렇게 유튜브 많고 이렇게 TV에도 다 이렇게 케이블 TV에도 다 볼 것도 많고 딱히 이렇게 밖에 돌아다닐 이유가 그렇게 많지다. 뭐그 청년 인구수가 줄어들면 소비 계층이 줄어드는 거죠. 밖에 활발하게 돌아다닐 때는 젊었을 때 돌아다니지 나이 먹었을 때는 고령화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돌아다녀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죠. 그래서 평균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1960년대 말 평당 200원, 400원짜리 강남 땅값이 70년도 초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평당 4,000원, 5,000원으로 폭등했다. 이런 것을 보시면
한남대교가 교통이 되고 나서 한남대교 착공할 때는 평당 200원 하던 잠안동과 신사동 일대 땅이 200원짜리여서 그때는 한남대교가 개통하고 강남 택지가 여기서 보시면은 60년대 이미 강남 땅을 37만 평 갖고 있으면 이 사람 16만 평 뛰었으면 이 돈이 얼마예요? 제주도 땅을 우리나라 전 기업이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외국에서 사면 처분하고 떠나는 건 아닌데 서둘러라고 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희망 고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 참 너무 장밋빛 현상을 펼칠 필요는 없다. 수출 기업을 거기다 모아줘야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죠. 수출 기업을 모아주고 이렇게 미국이든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수출 기업 몇 개를 거기다가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제주도 땅은 이제 틀려집니다. 16만 배 상승을 했는데 홍콩이 10분의 1만 되더라도 제주도 전체 땅을 다 사야 돼요. 그렇지만 난 희망 고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냉철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이성으로 투자를 하세요. 네. 저는 강남 역삼동과 도곡동 쪽의 땅을 평당 200원에 500원에 사더라 37만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별로 없죠. 정부의 정책을 미리 한다면 지자체 정책을 미리 한다면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 불법이긴 합니다. 불법이긴 하는데 65년도에 말죽거리가 온통 눈밭이었다라고. 서울시가 말죽거리가 북적거려 서울시가 영동개발계획을 내놓은 66년서부터 말죽거리 땅을 사면 떼돈 본다는 소문이 나들어왔다. 강북에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렸다. 매일 복덕방에 매일 수십 명이 북적거렸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억제법을 발표합니다. 67년에. 따라서 자꾸 들어오니까 자기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기가 자기네들이 다 사야 되는데 어떤 특정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부동산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억제하는 거겠죠. 네네 그렇게 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정권 차원에서 개발을 했다면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3 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다시 법석을 떨었다. 60년대 말죽거리 초에 땅값이 평당 300원이었다가 한강대역이 69년에 한강교가 개통되고 이듬해 경부고속도로가 뚫렸다. 교통이 발달하는 곳이 올라갑니까? 교통이 안 발달하는 오지가 산간마을 오지가 발달합니다. 교통이 발달하는 것이 발달할 텐데요.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발달합니까? 10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발달합니까? 무인도에는 절대 사람 없는 것은 땅가 안 오릅니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69년 뭐 외국인 관광객이 됐든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땅값이 올라가고 너도 그 장사 잘 되니까 나도 저 빌딩 사. 난 저기다 집 사면 되겠다. 토지 사면 돈 벌겠다. 이 생각 누구나 기본으로 하죠. 사람이 이거 다 팔고 떠나네. 사람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 나 서둘러 눈치채기 전에 빨리 팔고 넘어가. 딱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 69년 제3 한강경유가 개통 후 경부고속도로 뚫리면서 평당 300원짜리가 5,000원, 6,000원으로 폭등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40년 만에 땅값이 16만 배 올랐다. 복부인이 등장. 좀 이게 뭐 부동산만 투자하면 가만히 장사 안 해도 장사해갖고 어느 새로 돈 벌겠어요. 투자만 해도 부동산 때는 가만히 그냥 이렇게 16만 배 상승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론적으로 장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땅 조금만 이만큼 팔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까? 만큼 땅 가지고 이만큼 팔아고요. 이렇게 먹고 살고 해도 되겠다. 장기적인 보유를 할 수 있을 때는 장기적인 보유가 나나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다. 사람들이 떠나면 답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올 것 같다. 많이 모일 것 같다. 그렇죠. 그때 일시적으로 어떤 이유로 해서 내려갔다. 그럼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막 정경유착 어쩌고 저쩌고 그러네. 2005년도 보니까 이러면서 정경유착 얘기도 하고 아파트를 둘러싼 정경유착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배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정부 정책 이제 알고 투자를 안 하면 그렇죠. 그건 불법일 수도 있지만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시의 정책, 지자체의 정책은 매우 중요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땅으로 어떤 쪽으로 방향이 향하고 있는지 그 개발 계획이 방향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이쪽으로 발달하겠구나 그러면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방향이라는 게 정부나 시의 정책 또는 지자체 정책 이쪽에 발달시키는 건데 이쪽에 또 투자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또 안 올라가죠. 발달시키고자 하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먹자골목 같은 거는 보면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몇십 년짜리 그런 데는 경기 방어주가 되는 거죠. 그런 데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데가 갑작스럽게 폭등할까요? 폭등은 하진 않아요. 정부 정책, 시의 정책, 지자체 정책을 따라서 고도 완화가 됐든 뭐든 탁 올려주면 그냥 거기가 발등이 폭등이란 단어는 거기에 쓰셔야죠. 먹자골목은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값이 올라요. 그건 경기 방어주로서 부동산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폭등한 지역이 있다면 저는 제주도. 지금은 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무슨 구라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돌아가는 정책을 봐야죠. 정부 정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정책, 미 달러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이 어, 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호도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미 달러가 중국이 여기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다 기지를 둬서 뭐 생산 기지가 되겠죠. 한국과 일본 양쪽을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나 또는 유럽이 같이 들어와서 견제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국가 관찰로 빨리 전환하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곳곳에 CCTV 확충하고 안전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만큼 안전이 중요한 국가 통화로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